그럼 왜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많이 몰려오고 미국은 베트남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고 했던 이유는 제가 전에 자료 플러스로 하나 더 넣었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최근 자료예요. 최근 자료인데 이 베트남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러니까 박스가리의 이 핵심 뭐냐면 이 말 그대로 중국 너네 알고 있다. 베트남으로 지금 공장 이전하고 원료를 한 번에 베트남에서 생산이 안 돼요. 베트남은 자동차 생산도 지금 안 됩니다. 이 협력사 구축이 안 돼서. 그러니까 딱 가면 뭐 다 생산되고 뭐 배도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라는 게 걸립니다. 이게 대기업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반가공을 해서 들여와서 미국에 우회 수출을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알았었겠죠. 근데 단속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FDI 역시도 지금 독보적으로 중국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3배가 늘어났어요. 3배. 그러니까 리스크 분산을 한다라는 거죠. 리스크 분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국이 이 수입을 하는 이 베트남 제품이 지금 보면은 40% 증가를 했다. 이건 1분기 기준인데, 이것만 보면 제가 이거 자료 만들면서 봤는데 어떤 데에서 그래도 뭐 1분기 선방했다, 뭐 한국이 미국 수출 늘었다 이랬는데, 제가 전에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 줄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줄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반짝 반사 이익을 그거는 다른 자료 보시면 됩니다. 실무진에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주의사항은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 민감할 정도로 살짝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걸 넘어가 이러잖아요. 제가 미국이랑 베트남에 있으면서 한국한테 느낀 건, 저도 한국인이지만 전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죠. 여기는 미국이니까 이래야 되고, 뭐 그것도 맞죠. 틀린 말은 아닌데, 부당한 거에서도 굉장히 저는 잘 참는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뭐 할 말은 하거든요. 아니, 부당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이거 꼬투리 잡히거나. 그리고 너무 민감하게 굴지도 않지만, 저는 좀 생각보다 불만이 좀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굴지는 않지만, 이 한국 기업이 마치 이렇게 용돈 받는 곳이고, 내가 어제 공무원 누구 만나서 뭐 줬다 이런 게 저는 자랑이 되는 분위기가, 이게 우리끼리 제살 깎아먹기 하는 거라니까요. 이러면 안 주면 이상해지는 게 됩니다. 안 주면 이상해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트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벨 박스가리 이거 정석으로 하셔야 돼요. 정석. 뭐 뒷돈 준다 된다 뭐 이런 그런, 제가 베트남에서 뵀던 정말 성공하신 분들은 정석을 갖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PL 업체를 통해서 아마 수출을 하실 때 그냥 맡기시잖아요. 지금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미국 상무부에 잘못 올라갔다가 더 피곤해집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더 잘하시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저도 수출을 해보면서 저는 더 알고 싶었는데, 제가 거래를 했던 업체가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줬어요. 이분이 굉장히 정석이어서 제가 궁금한 걸 다 대답을 해줘서 제가 진짜 그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업체를 한번 바꾼 거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라인 있고 알아서 해주겠다, 뭐 맡겨만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러한 HF 코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수입을 하든, 제가 수입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을 해서 HF 코드가 맞아요. 근데 베트남이랑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HF 코드 안 맞는 것들도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도 실무진은 알고 있어야죠. 근데 예전엔 그래도 잘 넘어갔었잖아요. 솔직히 저도 한 번도 문제 생긴 적이, 왜냐면 우리나라 3PL 업체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제가 업체를 더 배우고 싶어서 바꾼 거긴 했지만 이 업체가 그래도 문제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위에서 나쁠 거 없다,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3PL 업체가 많이 대응을 해주는 게 당연히 3PL 업체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게, 저는 이런 기사가 있었으니 주의하자, 이런 말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이 수익 규제 정책에 대한 제가 정부와 정책 꿀팁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건 정부가 제일 알고 싶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정말 느꼈던 게, 제가 이 정부 기관에 자료나 질문을 할 때 막 귀찮은 건성으로 하는 분들 못 봤고,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데, 그 무슨 세무장관인가 무슨 관세장관인가 무슨 초청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가게 됐는데, 그때 베트남 우리 대사관 영사관 분이셨어요. 제가 아직도 인상 깊어서 명함을 받아놨었는데 너무 멋있어서, 그분이 관세상가 그러셨는데 남자분이셨는데, 베트남 정부에 엄청나게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강하게. 그날 제가 이 통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 굉장히 그때 전 너무 멋있었습니다. 저런 분들은 왜 국가에,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시는, 뭐 서로 욕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분들 다 멋있더라고요. 이런 한인의 분들도 그렇고, 이런 뭐 상공회의소 분들도 그렇고. 근데 정부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건의를 해야,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한테 도와주는 게 없어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건의를 해야 코트라 같은 기관은 이거를 수집을 해서 이런 한배 정상회담을 할 때 협상 자료로 쓴다니까요. 어떻게 그 무슨 코트라 기관 전부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적은 숫자로 많은 거를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베트남에서 일해 봤지만 뒤통수 맞아가지고 저렇게 다 털리고, 베트남 분들께 진짜 탈탈 털리고, 진짜 거짓골로 한국 가는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알잖아요, 다들.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면서 꼭 뭐 많이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뭐 안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저는 정부는 도와준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움을 받아봤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 꿀팁을 하나 더 드리면, 이런 정책이 있어요.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에 제가 웹사이트를 넣어놨고요. 이게 뭐냐면, 이 대기업은 이런 통상 마찰에 대해서 다 팀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베트남 기업에서 일을 할 때 저도 관련 실무를 거의 베트남 직원들 몇 명 안 되게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저는 사실은 무역은 우리 3PL 업체 담당님께 진짜 제가 쫄라서 그러면 안 되는데 술 사드리면서 배웠거든요. 술 제가 사드리면서 배우고 싶다고, 너무 알고 싶어서. 근데 이게, 이 정책이 좋은 게 정부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금을,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데가 아니라 국내 유수 로펌, 회계법인,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 저도 한국인이라 성격이 되게 많이 급하고,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베트남에서 치유 등 이 참는 법을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막 급하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술을 한 번 더 내다보고 좀 기다려보는, 이게 참다보단 기다림이죠, 기다림. 근데 우리나라는 준비성은 많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기다림을 통해서 한번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같은 이런 글로벌 대기업이 얼마나 꼼꼼히
조사를 했겠습니까? 근데도 이중계약을, 그것도 정부에서, 베트남 정부에서 이중계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대사관이 나서서 그거를 해결을 포스코랑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이퐁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대기업도 저렇게 꼼꼼한데 이런 일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한 정책 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흔히 많이 야 이거 참고 못 넘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는 외국에서 그거는 여기니까 이거 부당해도 참아야 되고, 어느 정도 문화에 맞추는 건 맞지만 부당한 것까지 참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베트남 분들은 무시를 하고 깔보고 눌러서도 안 되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부당한 거에 정당하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는 이런 수출 통상에 관한 이 컨설팅 정책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이런 국내 유수의 로펌은 국가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이용을 해달라. 그리고 이 수혜 기업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골판지, 그리고 컨테이너, SCM 관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진짜 한 10분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너무 길게 해서 몇 편으로 잘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쨌든 오늘 좀 흥분해서 이런저런 말씀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사실 저는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돼서 이 부분에 제가 아까 잠깐 울컥해서 이런 생산 재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당연히 부당한 거에 얘기하고, 너무 과해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예전에 골드만삭스였나요? 에서 얘기를 했던 2050년 세계 2위의 경제국가는 대한민국이 되는, 정말 그날 꿈꾸고 있습니다. 저 오대리는. 네, 감사합니다.